안녕하세요. 팩트폭행 시급마케터 조사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제대로 팩트폭행인 내용입니다. 오늘 촬영하는 날짜가 2021년 1월 28일이에요. 2021년 현재 상위 노출 홍보의 현실태와 문제점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해요. 오늘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서로는 접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이 온라인 홍보를 하실 때 가장 원하시는 거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역시 상위 노출입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과거에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여건이 되면 상위 노출이 가장 확실하게 좋은 방법인 건 맞아요. 여건이 되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저도 100%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젠 상위 노출을 전 추천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상위 노출 시대는 끝났어요.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상위 노출이 되었다고 수익 건수가 오르는 시대가 아니고요. 실제로 상위 노출을 하고 계신 변호사님들도 어느 정도 이건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저희도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럼 상위 노출이 되는데 왜 성과가 안 나와?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고객들의 눈높이가 이미 많이 올라가서입니다. 이런 상위 노출이 홍보라는 건 99.9%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상위 노출이 된 곳에 무조건 연락을 했다면 지금은 무조건 연락하는 고객 패턴이 사라진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서 상위 노출이 되는 경쟁업체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하고 싶은 핵심 주제가 이건데요. 상위 노출이 되었을 때 나를 선택할 확률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나와 관련된 글이 다수가 상위 노출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서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1페이지에 나와 관련된 글이 여러 개 올려놓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젠 로직의 변화와 함께 상위 노출하려는 변호사님들이 많아지면서 내 글이 한 개라도 상위 노출이 되는 게 쉽지 않아졌습니다. 생각해 보자고요. 1페이지에 내 글이 3, 4개 있는 것과 1개 있는 것, 과연 어떤 게 고객의 선택에 더 유리할까요? 이런 이유 때문에 대형 로펌이 공격적인 상위 노출을 시작합니다. 어떤 지역은 12 이내에 5개에서 6개를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대형 로펌이 적극적으로 상위 노출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다른 로펌이 경쟁이 붙습니다. 이렇게 경쟁이 붙으면 서로 더 올리려고 더 금액을 투자하게 되고요. 결국 이게 바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결국 개인 변호사님이나 광고비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법무법인은 밀리게 되는 거예요. 간혹 상위 노출이 되어도 금방 사라지고 많이 경험하시죠? 10개 중에 내 건 1개인데 어떤 대형 로펌 글은 6개, 7개면 이미 승부는 50% 이상 접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런 양에서 밀리는 변호사님들의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올라가는 컨텐츠의 퀄리티를 확 올리는 거죠. 양보다 질. 그러나 이것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블로그가 내 블로그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 블로그니까 맘대로 구성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죠. 그런데 내가 상위 노출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블로그에 글을 올리려고 한다면 정말 좋은 컨텐츠로 원고를 작성한 다음에 상위 노출이 되는 블로그 주인에게 이거 좀 올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블로그 주인은 거부해요. 왜? 자기 블로그에 올리기 싫다고. 이유는 간단해요. 일단 귀찮고 두 번째는 내 블로그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일단 블로거들은 원고를 받을 때 최대한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원고를 받으려고 합니다. 당연히 자기 블로그니까 일거리가 많거나 요구사항이 복잡하면 안 받겠죠. 그래서 원고 내용이 너무 길거나 아니면 요구사항이 복잡하거나 글이나 이미지가 자신의 블로그 지수에 영향을 줄 것 같다고 생각하면 받지 않아요. 그래서 상위 노출되는 글들을 자세히 보시면 다 다른 블로그인데도 내용은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스타일은 거의 비슷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 집이면 못도 받고 인테리어도 막 고치고 하겠지만 내가 만약 전세나 월세다. 그럼 집주인 눈치 보이죠? 때론 집주인이 벽에 못도 못 박게 할 거고요. 비유가 좀 과장되었지만 비슷한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식 블로그의 힘을 다 쏟아부어야 하는 시기가 왔어요. 과거엔 그냥 단순히 한 달에 몇 개 포스팅 이걸로 땡! 물론 지금도 이 방법을 가장 많이들 하세요. 하지만 이제는 공식 블로그에 올라가는 컨텐츠 자체를 훨씬 더 퀄리티 있게 만든 다음에 소통 및 관리를 통해 블로그 지수를 높이는데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적은 수의 고객이라도 확실하게 잡는 전략을 쓰는 거죠. 이걸 변호사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대행사에 맡기셔야 하고요. 당연히 그런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기존의 공식 블로그 운영비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단순히 대충 글만 올려주는 게 아니라
제대로 관리받고 실제 그 관리를 통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게 하려면, 참고로 저희 고객 변호사님들도 과거에는 그냥 단순하게 블로그 운영 대행을 요청하셨는데 요즘은 이런 프리미엄 서비스를 많이들 선택하세요. 그러면 경쟁력에 분명히 도움이 되니까요. 상위 노출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뭐 분명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정도로 운영을 하시려면 몇백으로는 사실 불가능하고 최소한 1,000만 원대 이상은 투입을 하셔야 해요.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웬만한 대형 도시들이나 중소도시들은 현재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공식 블로그에 많은 신경을 쓰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위 노출 시대는 계속 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상위 노출은 신기의 싸움이 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신기와 싸움을 별로 하고 싶진 않아요. 과연 싸워서 얼마나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고, 이렇게 싸우면 결국 돈 버는 건 저희 같은 대행사지 변호사님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싸우면 결국 돈 버는 건 저희 같은 대행사지 변호사님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내용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단연간 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상위 노출이 의미가 없는다고 생각되는 건 처음이었어요. 오늘은 뭐 제가 갑자기 촬영을 하게 돼서 여기까지 하겠고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팩트 폭행 마케터 주 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